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남은영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에는 처음이시니까 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남은영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9월 24일이었죠. 밸류업 지수가 나왔어요. 드디어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지수가 드디어 나왔는데, 근데 이게 지수가 발표되자마자 그 다음날 거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비중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던데, 팀장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저는 지수를 발표했다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근데 그것을 넘어서 일단 종목 선정 면에서도 JPX 프라임 150 지수보다는 좀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본보다 낫다? 네. 네. 어떤 면에서요? 네, 뭐 말씀을 드리면 이제 JPX 프라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ROE 대비 COE가 높은 기업, 그러니까 에쿼티 스프레드죠. 네. 에쿼티 스프레드가 높은 상위 기업 75개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PBR이 높은 기업 75개를 각각 선정해서 150개를 구성을 하거든요. 아하. 그런데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네. PBR이 높으면서 ROE가 높은 기업, 그 아하. 교집합을 선정을 하였거든요. 네. ROE가 높으면서 PBR이 높으면 비싼 이유가 있는 기업이죠. 네. 그래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선정된 기업들은 장기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의 조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ROE도 높고 PBR도 높은 교집합을 선정한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장기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정했다라고 보시는 건데, 좀 더 선정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선정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 종목 선정에 있어서 5단계로 스크리닝을 합니다. 시가총액, 그리고 적자 여부, 주주환원 여부를 점검을 해서 PBR 상위 종목을 고르고 여기에 ROE 상위 종목을 또 선정을 했죠. 결국 주주환원보다는 PBR과 ROE를 좀 더 중요하게 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앞단의 스크리닝 방식에서 보면 네.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향을 보는 게 아니라 아하. 배당을 했는지 여부만을 보고 주주 환원의 여부만을 보고, 그리고 또 이익의 퀄리티를 보는 게 아니라 적자 기업인지 여부만을 보는 건 약한 스크리닝 방식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죠. 하지만 밸류업 지수는 추가적으로 밸류업 공시 기업들의 중장기 목표를 지수 산출에 반영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장기 목표를 말할 수 있다. 이건 중장기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의 의지까지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수의 차별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성장 기업을 담는 게 아니고 성장 의지를 가진 기업까지 담는 거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이제 고평가 기업, PBR이 높은 거 사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인데, 다른 지수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네, 지수 간 투자 지표 비교를 통해서 성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밸류업 지수는 코스피 200이나 KRX 300 지수 대비 PBR, PER을 봤을 때 고평가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수치를 보면 그렇지만, 하지만 ROE를 볼 때 자본의 효율성이 우수하고 배당 성향 또한 높아서 결국 배당 성향은 기업이 배당을 하려는 의지니까 이익 상승에 대해서 배당금 상승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PBR이 높은 종목이지만 높은 근거가 있는 종목들을 편입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BR이 높다라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이유를 보면은 ROE와 배당 성향이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주제를 좀 변경해가지고, 최근에 일본에 좀 다녀오셨다고? 네. 어떤 것 때문에 다녀오셨어요? 네, 일본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한 지 2년이 좀 지났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정책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서 기업 탐방을 실시하였고, 일본 정책 담당자들과도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정책을 세웠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정책을 세워가지고 주가가 올랐냐,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시장이 23년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였는데요. 네. 물론 엔저나 수출 상승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뽑을 수가 있겠지만, 네. 밸류업 공시기업과 미공시기업의 평균 주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정책이 유효했다는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보다 긍정적인 것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의
체력이죠. ROE 또한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하. ROE가 8% 이하인 기업의 비중을 보시면 ROE 8% 이하인 기업의 비중이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체력이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주가도 좋았고 실제로도 회사도 좋아졌다. 네, 그렇습니다. ROE가 좋아졌네. 네. 신기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밸류업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한번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앞서서 좀 길게 밸류업 지수와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바로 삼성 액티브의 밸류업 전략이 확실한 밸류업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는 단점은 제외하고 장점은 더 강화하여서 좀 더 명확한 밸류업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상 포트폴리오 비중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상위 5개 종목 중에서도 지수에 없는 게 있네요. 네, 그만큼 그렇죠. 약간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핵심 전략과 알파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 전략이 지수 안에 포함된 기업에서 명확한 밸류업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면은 저희 알파는 지수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에 투자함으로써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없었는데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 그쵸, 네. 지수 안에 있지 않아도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편입을 하면서 거기에서 저희의 알파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KB금융이 해당이 되는 경우고요. 기업가치 재고계획 예고 공시를 발표를 하고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중장기적으로 목표하는 KB금융을 탑5로 편입했습니다. 네, KB금융 편입. 이게 좀 안 들어가 있는 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네. 것이 특징인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이게 내용을 들어보니까 배당주 ETF 이런 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밸류업 정책이 한국 시장보다 2년이 앞서 있잖아요. 그래서 밸류업 기업이란 배당주다, 가치주다, 이익 성장주다 이렇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정책 국면별로 다른 스타일이 전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밸류업 스타일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차트와 같습니다. 네. 네. 23년 상반기 일본의 밸류업을 시작하는 시기에는 니케이 지수 수익률이 앞섰고 이익 성장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겠죠. 네.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는 배당주 수익률이 좋았어요. 현금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맞춰서 환원을 하면서 주가도 재평가받은 모습이죠. 네, 네. 그리고 2년차 되는 24년도에는 주주행동주의 관련 ETF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아하. 네, 밸류업 정책으로 주주 가치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주주 환원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이런 밸류업 정책에 대한 스타일의 변화, 결국에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 액티브 ETF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밸류업도 그냥 밸류업이 아니라 정책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변하니까 액티브하게 운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밸류업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어떤 투자자들에게 적합한지에 관한 겁니다. 네, 배당을 원하시는 분이 봤을 때는 배당 수익률, ETF의 분배율이 모자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좀 분도 아쉽다. 네,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가 봤을 때는 약간 성장주 투자자가 봤을 땐 애매하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익도 성장하면서 배당도 하고 성장에 대한 의지도 있다면 어떤 투자자들에게 적합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한 2년 전쯤에 세이브 코스피 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좀 밸류업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의도 국회까지 그냥 걸어가면서 막 추운데 막 하고 막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걸 감안하면은 저도 우리나라 코스피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걸 너무나도 응원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한테 좀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씨를 심듯이 매일매일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에게 이 밸류업 지수가 매우 적절한 조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에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드리면서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남은영 팀장님과 밸류업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관심 있는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